자, 오늘은 이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 해야 되네요. 자, 짧게 치면서 가자. 첫 번째,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게 고차 방정식인데, 고차 방정식이라는 파트에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풀이를 할 거냐. 고차 방정식이 뭔지, 방정식이 뭔지 이런 얘기 이제 안 해도 되잖아. 그냥 풀이하는 방법. 어떻게 풀어낼 거냐라는 건데, 기본적인 풀이법은, 즉 여러분들이 보는 문제의 90% 이상의 문제들은 전부 다 뭘 이용해서 풀 거냐?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인수분해 할 때, 조리제법 할 때는 조리제법을 할 숫자를 보통 문제에서 줬었지. 뭘로 나누어라, 뭘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해서 미리 대입할 수 있는 숫자를 줬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부터는 그냥 방정식을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숫자를 따로 주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는 임의의 숫자를 찾아서 대입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x에다가 처음에 0, 그 다음 풀마 1, 그 다음 풀마 2, 그 다음 풀마 3까지 7번을 대입을 할 거야. 하다 보면 앞에서부터 무조건 걸릴 거야. 0 되는 애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걸로 그냥 조리제법에서 풀면 돼. 알겠어요? 지금 서서 이리 들어온 풀면 돼. 알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했는데도 0 되는 애가 안 나오잖아? 그럼 그땐 별표치로 갖고 와. 그럼 그땐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확인됐지? 그러면 첫 번째는 풀이법을 가져갈 게 일단 무조건 조리제법으로 문제들을 풀어낼 거다라는 걸 기본 베이스에 깔자. 그리고 그 외적으로 약간 특수한 형태들이 나오거든? 한 가지 형태로. 특수한 형태는 상반 방정식이라고 불러. 상반 방정식. 자, 상반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을 내림차순으로 쭉 적어놨을 거 아니야. 이제 방정식이 존재하겠지. 그 방정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을 때 정리를 쭉 해놨을 때 각각의 항의 개수들이 대칭의 형태를 띠게 되는 형태를 상반 방정식이라고 불러. 개수가 대칭의 형태를 띠게 되는 애들. 그럼 얘는 약간 특이한 풀이법 하나를 따로 적용을 할 거야.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무조건 뭐 한다? 조리제법으로 풀어낸다. 근데 문제를 이제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선생님 이거 조리제법 말고 그냥 당연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라고 걸리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기도 할 거야.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그냥 우리 뭐 해도 되냐? 인수분해를 써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인수분해를 할 건데 그 중에서도 조리제법을 위주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될 것이고 그 외에 특수한 한 가지 모양인 상반 방정식만 따로 풀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1차 목표는 일단 고차 방정식 풀어서 해를 찾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어디로 갈 거냐? 160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고 있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바로 들어갈 거야. 자, 기본 문제 1번을 딱 보면은 기본 1번에 첫 번째 나와 있는 문제가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4는 0이라고 써져 있는 3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마이너스 4야? 고마워. 이걸 풀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아무 생각하지 마. 일단 인수분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 곱셈 공식으로 뭐 변형하거나 하는 거 불가능하지? 그러면 그냥 이거 조리제법 쓸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제일 처음 누구부터? 0 대입해서 0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야. 안 되지? 그럼 그 다음엔 1 대입하는 거야. 돼, 안 돼? 1 대입하면 0 되지? 아, 그럼 1로 조리제법 하면 되겠구나. 그럼 조리제법 바로 개수 따와서 1, 2, 1, 마이너스 4 가져오고 그 다음에 1로 조리제법 하자. 그럼 처음에 1 내려오고 1 들어가서 3, 3, 4, 4, 0 해서 나누어 떨어졌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조리제법을 하면 요거 원래식으로 복원하면 x-1 되는 거지. 그 다음 여기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가 곱해져 있는 요 식이 0입니다로 인수분해 됩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 이렇게 딱 분해해놓고 이제 방정식 풀면 돼. 첫 번째 x가 얼마야? 1이면 0이 되겠구나. 확인되죠?
그 다음 이쪽에 있는 식도 어때? 인수분해가 되면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해가 없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 근해 공식을 써서 2차식은 풀어내면 되는 거야. 그럼 근해 공식 쓰면 어떻게 되죠?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i가 될 거 아니야. 암산 안 되나? 빨리 말해. 돼, 안 돼? 되지?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 1이라는 실근 하나,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i라는 허근 2개, 이렇게 3개의 근을 가지는 3차 방정식이었다라고 우리는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근을 구하여라 하면은 이 3개를 실근과 허근 가리지 말고 다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간단하지? 그럼 자, 바로 옆에 있는 문제 보여, 안 보여? 두 번째 거. 보이지? 해봐. 다 했죠? 김은석 없으니까 진짜 좀 약간 심심하긴 하네. 현석이 병문안 갈 거야? 병문안 갈 거야? 그래? 알았어. 그럼 나 오늘 현석이한테 이따 전화해서 물어볼게. 배조원 와서 병문안 왔다 갔냐고. 비 오는 날 다칠 수도 있으니까는 뭐야? 길이 좀 위험하니까. 다음엔 다 낫겠지. 아플 때 가야 병문안이지. 다 낫고 난 다음에 가는 게 무슨 병문안이야. 지훈이 거기 있으니까 중학교 3학년처럼 보여. 권대치 거기 있으니까 재수생처럼 보여. 자, 똑같아. 조리제법을 일단 써야 되겠죠? 그럼 개수들을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을 가져와서 누구 대입하니까 0 되더나? 이번엔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 1 내려와서 마이너스 1, 0 되고 0 돼서 마이너스 1, 1 내려와서 마이너스 6, 6 돼서 0. 오케이, 끝났다. 맞지? 그러면 여기 식에서 마이너스 1에서 우리는 x 플러스 1을 만들어낼 거고, 이쪽에 있는 몫에서 우리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을 만들어내겠지? 이거 두 개 곱한 게 0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요것도 3차식이잖아. 다시 또 풀어야 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거 아니야. 그럼 우린 뭐 해야 돼? 여기서 조리제법을 한 번 더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럼 자, 누구로 조리제법 하니까 되더나? 그럼 2를 또 대입해서 1, 2, 4, 3, 6, 0. 오케이, 됐구나. 그러면 다시 1, 마이너스 1로부터 x 플러스 1을, 2로부터 x 마이너스 2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몫으로부터 x의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3을 가져와서 3개의 식을 곱한 게 0입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게 확인이 됐죠. 여기 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x가 누구란 얘기야? 마이너스 1하고 2랑 여기 인수분해 더 안 되지? 허근이잖아. 그런 공식 써야지. 썼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i가 나오지? 이렇게 해서 내근을 찾게 된 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돼. 3차 방정식 풀었더니 근이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지? 4차 방정식 풀었더니 4개 나왔지? 이렇게 되면 어쨌든 1차식 4개를 곱해야 4차식이 되는 거잖아. 1차식 하나마다 근은 하나씩 나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근이 4개겠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 찾아내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가장 기초적인 고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야. 확인돼요? 그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결국에 고차 방정식의 풀이법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만 해내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앞서서 인수분해에서 배웠었던 모든 방법들을 다 총동원해서 쉽게 어떻게든 하기만 해서 x가 얼마인지만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방법도 이용할 수 있느냐? 필수 문제 2번에서처럼 치환이라는 것도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지금 저기 보이는 식을 봐봐. 첫 번째 거를 보잖아. 필수 2번의 첫 번째 거. 기본 2번의 첫 번째야. 그러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를 완전 제곱했고, 그 다음에 플러스 5에 x제곱 마이너스 3x를 곱했고, 그 다음 플러스 6을 한 게 0이다. 이렇게 된 걸 풀어보라고 했잖아. 이걸 전개를 다 한 다음에 조리제법을 하자? 우리는 어차피 인수분해하면 되는데 굳이 그런 방법을 취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뭐 할 거야? x제곱 마이너스 3x라고 나와 있는 숫자를 t라고 그냥 치환해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t라고 치환한 상태에서 t제곱 플러스 5t 마이너스 플러스 6이잖아요. 이게 0이야. 그럼 결국에 t가 뭐랑 뭐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우린 다시 x제곱 마이너스 3x를 계산한 게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x제곱 마이너스 3x를 계산한 게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이거 두 개 따로 풀어서 x값을 찾아버리면 그만이라는 얘기지.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럼 바로 풀어볼까? 여기는 내가 풀어줄게. x가 1하고 2 나와. 여기는 x가 2분의 3 풀마 루트 확실해? 3i 맞아? 이거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쨌든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별거 없지? 그냥 인수분해해서 x가 뭔지만 구하면 되는 거야. 고차방 형식 풀이 뭐 특별한 방법 없어. 알겠어요? 자, 그러면 옆에 나와 있는 기본 유형 3번 문제 보여, 안 보여? 3번의 첫 번째 거 보이지? 그거 한번 지금부터 해봐. 어떻게 할 거야? 조류자보 쓸 거야? 은규, 조류자보 쓸 거야? 그럼 뭐 하면 좋겠어? 그렇지. 치환해서 보면 편하겠지? x제곱을 뭘로 치환했어? 알았어. 난 k로 할래. 그럼 x제곱을 k라고 치환하면 k의 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4가 0 되는 거잖아. 만족하는 k 값이 뭐랑 뭐야? 마이너스 4랑 1. 맞아? 그럼 이제 우리는 결국 x의 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거나 또는 x의 제곱이 1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난 밑에 거, 뒤에 거는 내가 풀어줄게. x가 풀마 1 나와. 그지? 여기는 풀면은 x가 뭐 나올까? 플러스 마이너스 2i로 나오게 되겠지? 그래, 그럼 이렇게 4개가 뭐가 되는 거야?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인 거야. 어려워? 할만해? 할만하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적인 조리제법,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은 넘어가자. 이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 번째, 상반방정식에 대한 풀이. 요거를 좀 해보자고. 요거는 선생님이 처음부터 풀 버전으로 쭉 다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면서 본인 스스로 다시 한번 연습 좀 해봐. 알겠지?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 기본 4번에 나와 있는 걸 토대로 상반방정식에 대한 풀이를 한번 해보자. 자, 나와 있는 식이 x의 4제곱 플러스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16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시오. 풀어내시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상반방정식에 대한 풀이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로 따지고 들어가면 별거 없어. 우린 이미 인수분해 할 때 상반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이미 다 보여줬었어. 기억이 나, 안 나? 맞지? 그 방법 그대로 쓰면 돼. 그러면 지금 봐. 개수가 개수가 대칭인 형태를 가지는 게 상반방정식이라고 불렀지? 내림차순 쫙 정리했더니 가장 낮은 차수의 상수항이랑 가장 높은 차수의 사차항을 봤더니 개수가 둘이 어때? 같지? 그 다음 높은 차수, 그 다음 낮은 차수 비교하니까 개수도 어때? 같지? 이런 형태가 바로 대칭의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런 형태들 우리 인수분해 할 때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 어떻게 했었어? 여기 가운데 있는 애 x제곱 보이잖아. 그 x제곱으로 묶어냈었지? 이렇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6 플러스 x분의 3 플러스 x의 제곱분의 3으로 만들어서 이게 0이에요 라고 만들었잖아. 확인되죠? 여기 왜 3이야? 그러네. 왜? 고마워. 이렇게. 그러면 요것만 이제 분해해내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 우리 어떻게 했냐? 지수가 똑같은 애들끼리 묶음으로 만들었지? 그래서 x의 제곱이랑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을 한 묶음으로 만들고 그 다음 플러스 3 따로 빼서 x 플러스 x분의 1 한 묶음으로 만들고 뒤에 마이너스 16 붙였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은 요거 곱셈공식 변형이 되잖아. x 플러스
x분의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로. 그럼 이렇게 변형해 놓고 나면 여기 x 플러스 x분의 1이 똑같은 애가 보이지? 치환하자고. k로. 그러면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식의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되겠지? k의 제곱 플러스 3k 마이너 2에 마이너 6이니까 마이너 18. 그리고 앞에 x의 제곱 붙고요. 는 0이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하면 돼? 인수분해 하면 되잖아. 어떻게 돼? k 플러스 6이랑 k 마이너스 3의 곱으로. 그럼 이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돼. 그러면 앞에 x제곱 그냥 냅두고 중괄호 안에 있는 식의 모양을 원래대로 돌리면 k 플러스 6 대신에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6으로 그 다음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3을 곱한 걸로 이렇게 된 게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중괄호 안에가 곱하기잖아. 중괄호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죠? 그럼 여기는 x제곱을 다시 쓰면 x 곱하기 x잖아. 그럼 이 앞에 있는 x를 이쪽 식으로 뒤에 있는 x를 이 식으로 분배해버리면 분모에 있는 x가 사라지겠지? 그래서 분배해서 다시 쓰는 거야. 그럼 앞에 거부터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되겠지? 자, 그 다음 식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되겠지? 곱한 게 0. 이렇게 인수분해 끝나고 나면 이제 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얘가 더 추가로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냥 것이 여기서 쓰면 되겠지? 0 만드는 애로. 그럼 x가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뭐야? 2루트 2. 그 다음 여기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왜 하다 말아? 빨리 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 돼요, 안 돼요? 나와요? 이거 맞아? 그렇지. 2분의 빼먹었잖아.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 4차 방정식을 근을 구했잖아. 4차식에 1차식 4개 곱해진 거지? 근이 4개겠지? 풀마루 2개, 풀마루 2개에서 총 4개의 근이 나온 게 된 거잖아. 확인돼요?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되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고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이야. 두 가지 다 이제 해본 거야.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심장. 왜 이렇게 조용해? 집중을 못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풀이법들을 알고 나면 요거는 그냥 천천히 문제 풀면서 확인하면 된다. 계속 연습해서 속도를 계속 올리는 쪽으로 연습 좀 많이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해야 될 건 근과 계설 관계. 이 근과 계설 관계는 이미 앞에서 설명을 다 해놓고 넘어갔다. 2차 방정식 할 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설 관계 안 알려주고 n차식일 때 근과 계설 관계라고 설명식 적어줬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야, 나 안 나. n차식의 근과 계설 관계 어떻게 된 거야? 까먹었어? 아니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노트 필기 해놨어, 안 해놨어? 앞에 거 영상 보고. 특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요새 그게? 그래서 이 근과 계설 관계 n차식일 때 근과 계설 관계로 해서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 자, 근을 아닌가? 내가 안 했나? 그냥 하자. 그러면 새롭게 그냥 n차식의 근과 계설 관계로 외우신 분들은 그냥 가시면 되고,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따로따로 구분해 줄게. 3차식일 때랑 4차식의 근과 계설 관계를 구분하지 뭐. 오케이? 그러면 3차식을 일단 이렇게 쓸 거야. ax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b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다.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와 베타와 감마야. 확인되니?
그러면 근이 뭔지를 알면 우리는 이 3차 방정식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있지. 어떻게 쓸 거냐?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에 플러스 cx 플러스 d라는 이 3차 방정식은 최고차의 개수가 a고 알파 대입하면 0되고 베타 대입하면 0되고 감마 대입하면 0되는구나. 이렇게. 확인돼요? 이거 다 전개하면 얘랑 똑같을 거잖아. 전개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 전개 다 해보자. 하면은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x 알파의 x 앞에는 a가 붙고 그 다음 마이너스 a의 알파 베타 감마로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이건 직접 원래 해봐야 되거든? 그냥 넘어가자. 이거 나와. 확인됐니? 그러면 좌변과 우변 비교하는 거야. A 똑같이 생겼지? 그럼 여기 있는 B가 누구랑 같아야 돼? 여기 보이는 요 긴 거랑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B가 마이너 A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더한 거랑 똑같잖아. 마찬가지. C는 그럼 누구랑 같아야 돼? 써놓은 꼴 보니까. A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랑 같으면 되겠지? 그럼 D는 마이너스 A에 알파 베타 감마 곱한 거랑 같으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식을 정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만 남길 거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 다음 여기 식에서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를 남기면 A분의 C잖아. 그 다음에 여기 식에서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한 걸 남기면 마이너스 A분의 D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야. 확인돼?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3차 방정식에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 A분의 B 세근 중 2개씩 곱한 거의 합은 A분의 C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외우고 4차 방정식의 근각에서 관계 따로 외우고 이렇게 가는 게 맞아. 확인돼요? 근데 이걸 따로따로 외우기 싫으니까 이걸 하나로 통일시켜버린 거야. 식의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 관계를 찾은 거잖아. 자, 2차식 봐봐. 이렇게 된 게 2차 방정식이었지. 이거의 근각에서 관계를 만들면 우리 이미 다 해봤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은규 뭐 나와? 알파 베타 뭐 나와? 그렇지. 여기서부터 얘와 얘를 비교하면서 규칙 찾기 할 거란 얘기야. 응? 왜? 규칙 찾기 할 거야. 여기랑 여기 비교하면서. 자, 처음 나왔던 근각에서 관계 보니까 얘랑 얘거든? 보이니? 자, 근이 여기는 3개였지. 여긴 2개지. 하나씩 뽑아서 더한 거잖아. 하나씩 뽑아서 더한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즉, 우리가 받아야 되는 첫 번째 근각에서의 관계는 하나씩 뽑아서, 하나씩 뽑아서 더한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식의 모양 봐봐. 마이너스 A분의 B지. 마이너스 A분의 B지. 똑같네. 생긴 모양은. 근데 실제로는 조금 달라. 왜? A가 여긴 3창의 개수지. 여긴 B가 2창의 개수잖아. 여기는 A가 2창의 개수고 B가 1창의 개수잖아. 그럼 이거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쓸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마이너스인 건 확실해. 그지? 그리고 분모에 들어오는 게 A잖아. 3차식에선 3창의 개수, 2차식에선 2창의 개수잖아. 다시 말하면 최고차항의 개수야. 최고차항의 개수.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서 B는, 분자에 있는 B는 2창의 개수지. 여기는
1창의 개수지. 최고창 바로 옆에 있는 애잖아. 최고창에서 하나 낮은 거잖아. 다시 말하면 최고 마이너스 1 차항의 개수야. 확인돼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하나씩 뽑아서 더한 게 되는 거지. 확인되지? 자냐? 자냐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두 개씩 뽑아서 곱한 거에 곱을 더한 거야. 자, 근이 세 개잖아. 두 개를 뽑으면 알파, 베타. 알파, 감마. 베타, 감마잖아. 맞지? 더한 거. 뽑아서 더한 거. 여기는 두 개. 이거밖에 없잖아. 더할 게 따로 없으니까 이거만 나오는 거지. 확인돼요? 그럼 또 보니까 여기 A분의 C고 여기도 A분의 C지. A는 최고차항이잖아. 최고차항의 개수. 여기서 C는 뭐야? 1차항. 여기서 C는 상수항. 그럼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에서 한 칸 떨어진 게 아니라 두 칸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두 개씩 뽑아서 곱한 거를 더한 거는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에서 마이너스 2차를 한 항의 개수가 되는 거야. 확인되니? 여기까지 적어놓고 나면 잘 봐봐. 하나씩 뽑았잖아. 그지? 최고 차항 개수 그대로인데 최고 마이너스 1차야. 하나. 두 개씩 뽑았잖아. 최고 마이너스 2차야. 확인돼요, 안 돼요? 그리고 하나씩 뽑았어? 마이너스 있고 두 개씩 뽑았어? 마이너스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세 개를 뽑아보면 이제 우리가 대충 예상이 된다는 얘기거든? 세 개를 뽑아서 곱한 거. 여기는 근이 세 개가 없으니까 만들 수가 없겠지? 근데 여기선 만들 수 있잖아. 다 곱한 거잖아. 그지? 그게 여기 있잖아. 일단 마이너스. 그리고 최고차항 A분의 D. D는 상수잖아. 몇 칸 떨어진 거야,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그러면 쓸 수 있겠는데? 그치? 세 개씩 뽑아서 곱한 거를 더한 거는 마이너스. 최고차항분의 최고 마이너스 3차. 맞아? 그럼 네 개를 뽑으면 플러스로 바뀌겠지? 최고차항분의 최고 마이너스 4차. 이해됐어, 안 됐어? 어디서 놓쳤어? 빨리 말해. 마이너스. 요 뒤에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는 나중에 생각해봐. 일단 요거만 말만 만들어봐. 말은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붙고 안 붙고는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자, 하나씩 뽑았을 땐 붙었고 두 개 뽑으니까 안 붙었지. 근데 세 개 뽑으니까 다시 뭐야? 붙었지. 뽑은 개수가 홀수 개면 붙고 짝수 개면 안 붙는 거야. 세 개는 홀수잖아. 붙었잖아. 여기 붙었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근각에서 관계를 그냥 일괄적인 형태로 외워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그럼 이걸 알면 굳이 우리가 4차식을 전개할 필요가 없어져. 왜냐? 요대로 맞추면 되거든. 근데 우리는 한번 해보고 가자고. 4차 방정식을 만들면 AX의 4제곱 플러스 BX의 세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4차 방정식이 나올 거거든? 이 4차 방정식의 내근을 알파와 베타와 감마와 시그마라고 생각을 하자고. 확인되니? 그러면 우리는 이 4차식을 최고차항에서 A에 x-알파, x-베타, x-감마, x-시그마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이거 전개하면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맞아, 아니에요? 원래는 전개해야 돼. 할 수 있겠어? 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빠르게 막 하면 어떻게 모양이 만들어지냐면 AX의 4제곱이 무조건 나올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A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시그마에다가 X의 세제곱이 될 거고, 겁나 복잡해지겠다. 플러스 A에다가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시그마 플러스 알파 감마 플러스
베타 시그마 플러스 알파 시그마가 될 거고 여기에 x제곱이 붙어. 확인? 그 다음 다시 플러스, 아직 안 끝났어. 알파 베타 감마 플러스 베타 감마 시그마 플러스 알파 감마 시그마 플러스 뭐냐? 알파 베타 시그마의 x가 나올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잠깐만. 얘가 플러스가 아니다. 마이너스로 나올 거고 마지막에 플러스 a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 이렇게 전개돼. 그럼 이 복잡한 식에서 우리는 다시 개수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로 비교할 대상이 A, 최고창은 일단 똑같이 생겼으니까 비교 안 해도 되지? 바로 B가 마이너스 A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시그마가 될 거고 그 다음 C가 A에다가 알파 베타 플러스 등등등 해서 마지막에 감마 시그마까지 나오는 애가 나올 거고 요 긴 거 그냥 다 추락시킨 거야. 그 다음에 D가 마이너스 A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 이렇게 같은 겁니다 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잠깐만 뭐야 뭐가 잘못됐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하나가 빠졌잖아. D가 이게 아니지. D가 마이너스 A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 플러스 등등등 해서 나올 거고 마지막 E가 A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를 곱한 걸로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비교한 거야, 그냥.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보이는 식은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를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지. 하나씩 더했잖아. 우리가 세운 가설대로만 하나씩이니까 마이너스겠지. 그리고 A분의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 마이너스 1차, 3차항의 개수. 보니까 어때? 맞아 떨어지고 있지. 자, 그 다음 여기는 알파, 베타, 플러스 등등등 해서 두 개씩 곱한 거잖아. 두 개씩 곱았다는 얘기지. 두 개는 짝수개니까 플러스고 그리고 A분의 현재 그림으로는 C가 나오겠지. 최고분의 최고 마이너스 2차. 보니까 맞지? 두 칸 떨어진 거. 이해되고 있어? 아저씨 이해 안 되면 얘기해야 돼. 아저씨 때문에 하는 거야. 그 다음 여기는 알파, 베타, 감마 등등등 해서 더한 거에 마이너스 A분의 D로 나오지? 이건 3개씩이잖아. 3개. 홀수개니까 마이너스. A분의 최고 마이너스 3차. 그럼 1차잖아. 어디야? D. 맞잖아. 그 다음 마지막. 얘는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 4개를 다 곱한 게 A분의 E. 이렇게 되겠지? 4개잖아. 짝수개니까 플러스. 최고분의 최고 마이너스 4차. 최고는 4차인데 4차를 빼니까 0차니까 상수겠지? 상수. E. 맞잖아. 확인돼요? 그래서 그냥 요 모양 자체로 근각계수 관계를 외워버리는 얘기야. 그러면 3차 따로 4차 따로 넣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니까. 4차가 어떻게 할 거야? 그지?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저걸로 기억해라. 공식 삼아서. 알겠어? 확인된 거야? 자, 그럼 요 내용 가지고 우리는 바로 기본 유형 5번 문제 보이죠? 3차식 갖고 한번 해보자고. 자, 기본 유형 5번에 지금 나와 있는 문제를 봤더니 x의 세제곱 기본 5번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 그러면 첫 번째 알파, 베타, 감마를 더하라고 시켰어. 맞지? 그러면 우리 배웠던 근각계수 관계 공식 삼아서 이용해 보자. 하나씩 뽑았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당연히 마이너스겠지.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현재 얼마야? 1이지. 그리고 하나씩 뽑았으니까 최고 마이너스 1차. 최고가 3차잖아. 3에서 1 빼면 2잖아. 2차항의 개수 보면 되는 거야. 여기 있네. 그럼 마이너스 7 이렇게. 왜? 된 거야? 그럼 계산 다 하면 이거 얼마야? 7. 이렇게 그냥 정답 나오는 거야, 바로. 이해됐어?
그럼 자, 두 번째는 뭐야?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잖아. 두 개씩이네. 그럼 당연히 부호는 플러스. 그리고 최고 창의에서 3차 분의 두 개잖아. 3 빼기 2, 1차. 그 1창의에서 얼마야? 5. 그래서 그냥 5. 됐지? 그럼 세 번째. 뭐 물어보고 있어? 알파 베타 감마잖아. 이번에는 3개를 뽑았잖아. 홀수개. 마이너스. 최고 차항에서 1분의 3개니까 최고 마이너스 3. 0차. 상수. 1. 그래서 얼마? 마이너 1. 이렇게 기본적인 거 찾는다는 얘기야. 알겠어? 모르겠어?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신경어 나왔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이야. 이렇게 생긴 건 있었어? 없었어? 없잖아. 곱셈공식 변형을 하는 얘기야. 되겠지? 어떻게 변형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되는 거잖아. 산수분하면 되잖아. 그럼 이게 7이니까 49에서 이게 5니까 10배란 얘기지? 그럼 39 이렇게까지. 알겠어요? 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다. 됐니 안 됐니? 됐습니까?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늘 크게 두 가지 우리 배운 거야. 첫 번째 뭐 배웠어? 어떻게 풀 거야? 조리제법 할 거야. 그냥 인수분해 할 거야. 그 중에서 특히나 조리제법 이용한다. 확인됐지? 근데 조리제법이 만약에 안 돼. 상반방정식 아닐까? 한번 의심해봐라. 그래서 얘도 아닌데 이걸로 조리제법이 안 돼. 그러면 갖고 와. 같이 하자고.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근각에서의 관계. 우리 굳이 3차식의 근각에서 관계, 4차식의 근각에서 관계 따로 외우지 말라 그랬지? 그냥 공식처럼 이렇게 기억을 해놔라. 알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배웠던 내용인데 전에 배웠던 내용을 약간 소환해 볼 거야. 자, 잘 기억해봐. 2차 방정식이 하나 있을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근은 몇 개야? 두 개가 나오겠지. 한 근이 무리수근이야. 예를 들어서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야. 그럼 다른 근은 당연히 뭐겠어? 다른 근은? 뭐 몰라?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2차 방정식이 있어? 한 근이 1 플러스 i야. 허근이야. 다른 근은 당연히 뭐겠어? 어? 다른 근은? 뭐야? 왜 몰라? 그렇지. 개수 조건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개수 조건까지 설정해 줄게. 2차 방정식이 있어. 모든 개수가 다 유리수야.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야. 다른 근은? 그렇지.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지. 이번에 모든 개수가 다 실수야. 한 근이 1 플러스 3i야. 다른 근은? 1 마이너스 3i겠지. 맞죠? 좋아. 이거 잘 기억하고 있네. 그럼 자, 이걸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3차 방정식을 풀었다고 쳐봐. 얘를 풀었어. 그랬더니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인수분해 하면은 다르게 나오겠지. 물론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 얘를 풀었더니 x-1이랑 x의 제곱에 플러스 뭐 3x 플러스 4라고 나왔대. 이렇게 나왔다고 쳐. 그러면 한 근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1 나오는 거 알지? 이쪽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뭐 해야 돼? 근해 공식을 써야 되겠지. 그러면 그냥 근해 공식 원래는 틀리지만 이렇게 쓰자. 그냥 썼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3i가 나왔다고 가정해봐. 원래는 아니야. 그냥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한 근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3i지. 다른 한 근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지. 한 근이 복소수로 나오니까 다른 한 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켤레복소수로 나오게 되겠지. 어떨 때? 모든 개수가 다 실수일 때. 즉 다시 말하면 3차 방정식이건 4차 방정식이건 인수분해를 해서 이쪽에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에서 유리수근을 찾았어. 그러고 나면 분명히 2차식 뭔가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가 인수분해가 또 되면 또 다른 유리수근이 나오겠지. 근데 안 되면 그땐 근해공식을 써야 되잖아. 그럼 그때 근해공식을 쓴다는 얘기는 한 근이 복소수로 나오면 다른 근은 당연히 켤레복소수로, 한 근이 무리수로 나오면 다른 근은 켤레무리수로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지. 확인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 어차피 2차식이 보일 거고 2차식에서 개수 조건에 따라서 한 근이 복소수면 다른 근은 켤레 복소수, 한 근이 무리수면 켤레 무리수 나오는 걸 우리는 이미 앞에서 배웠으니까. 그러면 그게 차수가 높아지는 3차 방정식이건 4차 방정식이건 또 다른 뭐 5차, 6차 방정식인 간에 2차식의 형태가 이렇게 드러나기만 한다면 기존에 알았던 그 조건들을 그대로 다 써먹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걸 잘 염두에 두고 있으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문제로 접근하게 되는 게 기본 6번 문제야. 자, 기본 6번 문제 바로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봐.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자, 읽었어요? 3차 방정식이 정확하게 완성이 안 돼 있는 상태지? 자. 이렇게 지금 3차 방정식에 A, B라는 미정계수를 가지고 있는 방정식으로 나왔거든?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봐. 이 3차 방정식을 내가 만약에 풀어내잖아? 근이 몇 개가 나와야 돼? 그 세 근이 알파와 베타와 감마로 나올 거란 말이야. 확인되니? 그러면 이때 우리는 그냥 베타라는 요 한 근 있지? 이게 문제에 나와 있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확인돼요? 자, 이때 문제 조건을 끝까지 다 봤더니 A, B가 실수래. 맞죠? 그럼 이걸 인수분해하면 2차식, 모든 개수가 실수인 2차식이 하나가 나올 거란 얘기잖아. 그럼 당연히 다른 한 근은 뭘로 잡으면 되겠어? 1 플러스 루트 3i가 된다는 걸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남은 요 한 근은 우리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 왜? 얘가 일단 인수분해를 시켜서 얘네 둘을 가지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즉 얘는 아직 얼마인지 모르는 거지. 그럼 선생님 이거 얘랑 똑같을 수 있을까 없을까? 똑같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유는 이 하나의 근 남은 거. 얘네 둘은 켤레수로 관계를 가졌잖아. 그러면 이 켤레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식이 분명히 1차식 하나랑 2차식으로 분해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2차식의 근이 얘네 둘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 1차식의 근이 얘가 나오면 되겠어? 그럼 모든 개수가 실수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켤레수 관계로 2차식이 해석이 되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 1차식 같은 경우는 얘네랑 같은 근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언가 특별한 K라는 유리수 근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유리수라고. 얘가 만약에 루트 3 이런 거는 내가 나와버리면 A, B가 루트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실수니까 루트가 나와도 상관없겠지. 그러면 그냥 K라는 실수근을 가지는구나 라고 이번에는 생각하면 되겠지. 확인돼야 안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이 3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i니까 다른 거는 1 플러스 루트 3i고 요 하나의 근은 알아볼라? 몰라. 모르는 숫자 하나가 더 추가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야. 그럼 분명히 이 모르는 숫자를 우리가 모르는 숫자는 여기 1차식을 풀어서 우리가 찾게 될 것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 켤레근은 또 다른 2차식 안의 근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확인돼요? 그럼 우리는 이 문제 이제 풀어볼 거야. A, B를 찾아보라고 시켰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얘를 조리제법을 하자니 이 근도 모르고 A, B도 모르니까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 결국 세 개의 근을 가지고 뭐 할 거냐?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을 하는 거야. 직접 방정식을 만들어 보는 거지. 확인돼요? 아니면 뭘 이용해도 돼?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해도 돼. 어차피 나 이거 모르잖아. 그냥 알파로 놓고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알파에다가 1 플러스 루트 3i랑 1 마이너스 루트 3i를 더하면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하나씩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a, 즉 마이너스 a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알파를 모르니까 a를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다른 근각계수 관계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두 개씩 곱하면 알파에다가 1 마이너스 루트 3i 곱하고 다시 더하기 알파에다가 1 플러스 루트 3i 곱하고 다시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3i랑 1 마이너스 루트 3i를 곱하면 두 개씩 곱하게 되는 거지?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최고 차의 계수 1분의 최고 마이너스 2차니까 B. 그럼 결국 B. 이렇게 찾는다는 얘기잖아. 근데 마찬가지로 알파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계산을 끝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다른 근각에서 관계 가는 거지. 어떻게 가면 돼?
세 개 다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알파에다가 1 플러스 루트 3i 곱하고 다시 여기다가 1 마이너스 루트 3i까지 딱 곱해. 그러면 3개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홀수계니까. 그 다음에 1분의 최고 마이너스 3차. 뭐야? 마이너스 8. 그럼 다 곱한 게 8 든다는 얘기네. 그럼 이거 풀면 알파가 얼마인지 알겠네? 알파 알면 B 구할 수 있네? 알파 알면 A도 구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근각에서 관계를 이용해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럼 자, 마저 계산 끝내봐. 요거 두 개 먼저 곱해볼까? 어떻게 돼요? 4? 맞아? 그러면 알파가 결국 얼마야?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잖아. 맞아요? 그럼 자, 요거 곱한 거 우리 4였지? 그럼 여기가 2잖아? 그럼 요거 계산 한꺼번에 하자. 그러면 2 마이너스 2 루트 3i, 2 플러스 2 루트 3i잖아. 더하면 얼마야? 4네? 그러면 4에다가 4 더하니까 8이지? 그럼 B가 얼마야? 8. 그럼 요거 이제 더하면 되잖아. 여기 2잖아. 2에다가 1 더하고 1 더하면 되잖아. 4지? 그럼 이게 뭐야? 4. 그러니까 A가 얼마야?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A, B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돼야 안 돼요? 근각에서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근의 정체를 짐작해도 되고 내가 모르는 근이 있어도 근각에서 관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응용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야.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어? 그러면 문제를 살짝 바꿔봐. 이거 선생님 근각에서 관계 전 좀 복잡해서 싫은데 방정식 만들 수 있다면서요. 이렇게 만들어도 돼. 결국 이 식이 뭐가 되는 거냐? x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그리고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세 개 곱해서 만들어진 식이에요 라고 생각해도 될까 안 될까? 되겠지? 대입하면 0대는 해드리니까. 그럼 이거 두 개 먼저 곱해. 그리고 이것까지 곱해. 그러면 또 식 쫙 나올 거 아니야. 걔랑 얘랑 비교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복잡하겠어 안 복잡하겠어? 이 과정을 줄여놓은 게 이거니까 이걸로 하는 게 편하겠지. 확인돼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일단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주어지면 다른 근은 개수들이 전부 다 무슨 조건인지를 맞춰서 1 플러스 루트 3i가 된다는 걸 알아냈잖아. 그러면 요 나머지 한 근이 뭐가 될지 남았지. 이거는 얘네들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냥 왜 이거랑 전혀 다른 숫자인 독립된 숫자 하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근각에서 관계 이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안 되니? 그러면 여기서 문제. 이번엔 이렇게 써볼게. 잘 봐. 이번에는 요런 거 말고 4차 방정식으로 가자. x의 4제곱 플러스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가 0이야. 확인되니? 이 식의 x값들을 원래 우리가 4개를 찾았었거든? 근데 지워지고 2개밖에 안 남았어. 그 중에 하나가 1 플러스 2i고 다른 하나는 1 플러스 루트 3이야. 이렇게 2개밖에 안 남았어. 이때 A와 B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모두 유리수야. 확인돼? 그런 조건이 붙어 있어. 그때 A, B 값을 똑같이 찾으라고 할 거야. 그럼 우리는 원래 4차 방정식을 풀면 근이 몇 개여야 돼? 4개여야 되지. 근데 지금 몇 개밖에 안 나왔어? 2개밖에 안 나왔지. 그러면 이 2개를 보고 나머지 2개를 짐작해낼 수 있어야 되겠지? 확인돼? 모든 개수가 다 유리수라고 치면 다른 건 하나는 뭐가 나올까? 그렇지. 얘랑 켤레수가 되는 1-2i가 한 근이 나와줘야 되겠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지. 1-3으로 마찬가지로 켤레수로 나와줘야 되겠지. 확인돼요? 이런 거를 찾아놓고 그 다음에 A, B 값 찾는 거야. 물론 지금은 숫자 안 맞을 거야. 그냥 이런 게 찾는 거야 라는 것만 알아도. 알겠어? 그러면 만약에 얘가 1 플러스 2i라는 한 근을 가지고 있거든? 다른 근 하나를 또 찾았더니 이번엔 다른 근이 3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나머지 2근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 A, B가 여전히 유리수라고 가보자. 그러면 당연히 1-2i는 일단 무조건 한 근이 되겠지. 근데 다른 근 하나를 찾아야 되잖아. 여기가 만약에 무리수였으면 켤레 무리수를 쓰면 되는 거였고 복소수면 켤레 복소수를 쓰면 되는데 이번엔 유리수잖아. 그럼 여기 얼마가 나올지 우리는 짐작이 된다는 얘기야?
안 돼. 그래서 이때 그냥 모르는 건 K 하나가 있어요. 라고 따라가는 거야. 이때랑 똑같은 거지. 한근이 복소수니까 켤레 복소수. 나머지 하나 단독으로 있는 애는 뭔지 몰라요. 그것처럼 똑같이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리수로 나오면 켤레 무리수. 복소수로 나오면 켤레 복소수인데 유리수로 나올 때 나머지 하나는 뭔지 몰라. 직접 우리 보고 계산해서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이해됐니? 믿어도 되니?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결국에 우리는 일단 첫 번째 고차 방정식이 등장을 했어. 어떻게 푸는지 다 확인했지? 그리고 근각에서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정해지지 않은 미정계수 찾는 것까지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2차 방정식에서 우리 근이 나오게 되는 조건들이 있었잖아. 뭐 한근이 복소수근이면 다른 한근이 켤레 복소수가 되려면 모든 개수가 다 실수여야 된다. 이런 식의 조건들. 그런 거를 단순히 2차 방정식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3차, 4차 방정식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얘기가 끝난 거야. 지금 현재.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워야 될 고차 방정식 내용의 절반이야. 여기까지가. 나머지 절반은 조금 더 어려운 내용들이 나올 거거든? 그거는 나중에 하자. 오늘 여기서 끝내자. 원래 오늘 끝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내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한 게 어디까지 지금 한 거냐면은 166조까지 한 거야. 여기까지가. 166조까지. 우리가 162조까지는 문제 같이 풀면서 따라왔잖아. 그럼 이제 나머지 문제들 같이 풀면서 따라가는 건데 요거를 마찬가지로 문제 하나씩 풀어보면서 정리하고 기본적인 풀이법만 이번 주말에는 연습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합시다. 다음 주 월요일날 나머지 고차 방정식 절반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자. 오늘 다 할까? 모두의 의견에 따라. 그럼 모두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오늘 모두 다 했으면 좋겠다. 손을 내려. 이럴 때만 적극적으로 손을 들지. 알았어. 좋아. 그래서 오늘 그럼 숙제는 166조까지만 합시다. 앞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풀었던 문제들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풀어봐. 알겠지? 자,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필수 유형 7번으로 가보자. 자, 필수 유형 7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잘 봤더니 3차 방정식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때 한 근이 1일 때 나머지 두 근의 곱을 찾으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자, 보자. 필수 유형 7번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게 ax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 0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 식의 한 근이 1일 때 나머지 두 근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알파 베타라고 적어놓자. 이때 우리는 뭘 찾으라고 했느냐? 나머지 두 근의 곱, 알파와 베타를 곱한 게 얼마인지 찾으라고 나온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해설 보지 마. 그냥 여러분들 문제 접근해 볼 거야. 어떤 식으로 접근해 볼까? 세 개의 근의 모양이 나왔잖아. 근각에서 관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해도 될까 안 될까? 돼요. 아니면 세 개의 근의 모양을 아는데 얘네 둘을 결국 모르잖아. 얘네들을 직접 찾은 다음에 곱해도 될까 안 될까? 돼요. 편한 대로 여러분들이 풀고 싶은 방법 다 이용해도 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 일단 봐. 근각에서 관계를 이용하려고 봤더니 세 근의 곱 뭐야? 1 알파 베타잖아. 1은 생각해도 되잖아. 그냥 알파 베타 곱한 게 세 근의 곱이라고 생각해도 되네. 세 개를 뽑아서 곱한 거잖아. 그럼 당연히 뭐가 돼? 마이너스 붙이고. 그리고 최고 차의 개수 a 분의 최고 마이너스 3차니까 상수잖아.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해서 정답을 찾으려고 했단 말이지. 근데 문제가 생겼어. a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근각에서 그 관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싶은데 결국엔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못 푼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a를 먼저 찾고 근각에서 관계를 이용해도 되겠지. 그러면 a를 찾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근이 1이잖아.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그래서 대입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a 마이너 1이 0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a가 얼마가 돼? 1. 그러면 a가 1인 걸 알았어. 여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이 상태면 우리 뭐 해도 돼? 근각에서 관계를 직접 써도 되고 아니면 조리제법을 써서 직접 알파 베타를 찾아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1이 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이 식을 인수분해 하면 x-1에다가 뭔가 또 다른 2차식이 나올 거란 얘기지. 그 2차식에서 근각에서 관계를 써서 알파 베타를 바로 곱한 걸 찾아도 되고 뭐 방법은 다양해지겠지? 근데 지금 문제는 어차피 한근 1인 걸 아니까 그냥 우리는 바로 여기서 근각에서 관계 이용하는 게 제일 빠르겠지? 그래서 그냥 바로 근각에서 관계 이용하면
1과 알파 베타를 곱한 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 될 건데 1은 생략할 거고 계산 다 하니까 3이에요 라는 정체까지 드러나게 되겠죠. 여기까지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럼 자, 이번에 문제 살짝 바꿔봐. 이 시계라고 그냥 나왔어. 한근이 2야. 이때 이거 찾으라고 시켜. 두근의 곱 찾으래. 남은 두근의 곱.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조리제법을 써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찾아야 될까?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바로 근거계성관계 쓰면 돼. 한근인 거 알잖아. 그럼 2알파 베타 찾아버리면 되잖아. 뭐가 돼? 아까 우리 찾을 때 3 나왔잖아. 그러면 그냥 알파 베타 곱한 건 얼마야? 1분의 3. 이런 식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야. 확인되지?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편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아무거나 동원해서 풀어도 다 괜찮다. 어설프게 알파가 얼마고 베타가 얼마니까 찍어서 맞추는 최악의 수만 하지 마. 알겠죠? 자,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아니다. 넘어가기 전에 여기 먼저 보자. 밑에 있는 9번 문제 보이니, 안 보이니? 보이지? 이거 다음 시간에 분명히 질문할 거거든? 힌트만 줄게. 지금부터 빨리 문제 읽어봐.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한번 고민해봐. 지훈이 자냐? 썸남. 자는 거 아니지? 읽었어? 자, 어떻게 해야 될까? 한근이 마이너스 2인 거 알고 알파, 베타, 감마라는 세 근이 숨겨져 있는 상태야. 만약에 한근이 무리수였으면 알파, 베타, 감마 중에 하나가 켤레 무리수 근이라는 걸 알아냈을 텐데 복소수였어도 켤레 복소수라는 걸 알아서 근의 개수를 좀 줄였을 텐데 지금은 그냥 마이너스 2라고만 나왔으니까 나머지 근을 짐작할 수가 없는 상태야. 지금 현재로는. 확인되니?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편하게 될까? 이럴 때는 근각에서 관계를 직접적으로 바로 이용할 수도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 니네 설명해줬잖아. 니네 했잖아. 은규 빼고 다 했잖아 이거. 어떻게 했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적어놓은 걸 보고 읽지 말고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봐. 어떻게 해? 요게 시계 모양이 약간 독특한 형태거든? 기본적인 4차 시계 모양이 아니라 보니까 4차항이 있고 3차항이 없지. 그리고 2차항 나오고 상수항 나왔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0차항을 짝수차항이라고 분류를 한다고 하면 0차, 2차, 4차라는 짝수차항만 존재하는 시계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야. 확인돼요? 이런 식의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보기차식이라고 불러. 인수분해할 때 봤었던 거잖아. 보기차식. 그럼 보기차식 우리는 어차피 얘를 풀려고 하면 인수분해를 해내야 되지. 인수분해를 하면 보기차식 인수분해 했던 거 여러분들 해봤을 거 아니야. 했을 때 어떻게 나왔어? x의 제곱에다가 뭐 이렇게 그리고 다시 x의 제곱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면서 나왔었던 거잖아. 맞아요, 아니요? 왜 이렇게 나와? x제곱을 t라고 치워놓으면 t에 관한 2차식이잖아. 그러니까 t 플러스 뭐, t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가 요 놈 아니면 여기서의 한 근이 될 거라는 얘기야. 확인되냐 안 되니? 그러면 결국에 여기 있는 이 식을 우리가 인수분해해서 최종적으로 x의 제곱에다가 그냥 편하게 플러스 m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m m에는 무슨 수인지 몰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야. 확인되니? 이때 한근 x가 마이너스 2라고 나왔지? 이 근이 여기 아니면 여기 둘 중에 한 군데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아무 데나 대입해도 돼. 그지? m은 어차피 다 모르니까. 여기 대입해서 성립하게 만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m 값이 얼마 돼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를 0으로 만드는 x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잖아. 다른 한 근? 자연스럽게 나오지. 누가 돼? 2로 나와버리는 거야. 이해돼야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알파, 베타, 감마 중에 하나가 뭐가 될지 모르겠어. 뭔가 하나가 2란 얘기야.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힌트를 얻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고차방정식을 풀어낼 거기 때문에. 확인됐나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우리는 알파와 베타 감마 중에 누가 2가 될지 모르는 상태지.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알파가 2라고 해도 되겠지. 두 번째 베타가 2라고 해도 되겠지. 세 번째 감마가 2라고 해도 되겠지. 맞아? 이걸 왜 나눠 놓을까? 문제에 힌트가 나왔거든. 뭐가 나와? 알파와 베타의 제곱이 5라고. 그것 때문에 나눠 놓는 거야. 그게 없었으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겠지. 왜 그러냐면 알파가 만약에 2였잖아?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5잖아. 그걸 통해서 베타가 뭔지가 진지하게 되거든. 그러면 베타가 뭐야? 풀마 1이겠지. 1이 될지 마이너스 1이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아니요? 그럼 자연스럽게 감마가 뭘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 플러스 1로 나와야 되겠지. 왜? 플러스 1이었다고 가정해봐. 여기 대입하면 성립 안 하잖아. 여기 대입해야 되겠지. 그럼 1 대입해서 성립하려면 n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플러스 1이면 다른 한 거는 마이너스 1일 거고.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1일 거니까. 그럼 베타일 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알파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풀마 1. 그지? 그러면 감마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플러스 1로 나오게 되겠지. 이때가 문제야, 이때가. 감마가 2가 돼버렸어. 얘가 2야. 그러면 얘네 둘은 여전히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잖아. 즉, 이 식의 두근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곱해서 더한 게 5라는 힌트밖에 없는 거야. 확인돼야 안 돼요? 이해되니? 나 믿어도 되는 거 맞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마무리할까? 감마가 2일 때 그러면은 알파 베타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까? 즉 x의 제곱에 플러스 n은 0이라는 식을 풀어서 이걸 풀면 이제 x가 알파와 베타가 된다는 걸 알았잖아. 근데 우리는 알파를 제곱하고 베타를 제곱한 게 얼마야? 5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연결 지을 거야? 얘랑 어떻게 연결을 지어서 알파 베타를 추론해낼 거야? 응? 근각에서 관계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여기서 0이잖아. 1창 없으니까. 알파 베타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n이지 뭘. 맞아 아니에요? 그러면 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쓰면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잖아. 숫자 대입하면 되잖아. 여기 얼마야? 5는 0의 제곱이니까 0이지. 그냥 마이너스 2n. 그럼 n이 얼마야? 마이너 2분의 5. 확인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알파, 베타 이제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알파 얼마, 베타 얼마 찾은 거잖아. 확인돼요? 그럼 이걸 찾고 나면 문제에서 뭐가 그래? A 플러스 B의 최대값 찾으라 그랬지? 다시 말하면 A와 B 값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니 아니니? 그러면 우리는 세 종류에서 근의 종류들이 다 한정이 됐잖아. 뭐 하면 돼? 근각에서 관계를 통해서 A, B 값을 찾아버리면 된다는 얘기지? 나머지 찾아갖고 이 중에 제일 큰 애 찾으면 되는 거잖아. 이해돼야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복잡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근에 대한 얘기를 물어볼 때. 확인되니? 이건 다시 한번 풀어보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 힌트는 여기까지 줄게. 됐죠? 자, 그럼 뒤로 넘겨봐. 필수형 8번.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지게 하고 싶어. 그지? 그럼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이니까 무리수근은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지. 무리수근. 복소수근은 안 나오더라도, 맞죠? 그러면 일단은 생각을 해봐. 3차 방정식이 뭔가가 있을 거거든? 이거에 대한 세 근이 실근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온대. 맞죠? 만약에 한 근이 무리수근이잖아?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켤레 무리수근이 하나가 나올 거고 그와 상관없는 유리수근이 무조건 나오겠지. 그럼 무리수근이 없어. 그럼 유리수로 나올 거란 얘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셋 중에 무조건 유리수근은 하나 있다는 얘기 아니야? 맞지? 무리수근이 나오든 안 나오든 유리수로 된 근은 무조건 하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무조건 한 번은 뭘 할 수 있어? 조리제법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숫자가 복잡해지더라도.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럼 결국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얘 여기 보이는 이 3차식 어떻게 써져 있는 거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0의 x 마이너스 2a는 0이라는 이 식이 한 번은 무조건 조리제법이 될 거야. 대입하면 0 되는 숫자가 내 눈에 무조건 하나는 찾아질 거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누구 대입하면 0 될까? 누구? 여기다가 숫자 1, 2, 3 이런 거 대입하자니 A가 지금 어떻게 처리가 안 되잖아. 그럼 이거 처리 안 되는 얘를 없앨 수 있는 숫자를 대입해 보는 거야. 여긴 마이너스 2이고 여기는 A잖아. 누굴 곱해서 계산해 없어져. 2. 그럼 여기도 2 대입해서 0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2 대입해봐. 여기 얼마 돼? 8. 여기 마이너스 28. 맞나? 여기 플러스 2A 플러스 20.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A. 사라졌고 얘 없어지잖아. 2로 조리제법 하면 무조건 1등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2로 조리제법을 빠르게 해봐.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럼 x-2에다가 어떻게 되겠어? x의 제곱. 빨리빨리. 맞냐? 나와요? 2로 조리제법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 이때 얘가 어떻게 돼야 된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랬지.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2라는 실근이 하나가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도 뭐가 나와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2차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싶어. 못 따지면 돼. 한 발씩 따지면 되잖아. 그게 뭐야? 0보다 크면 되잖아. 같으면 되는데 그럼 중근이니까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쓸 수가 없겠지? 그래서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거지.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바는 하나야. 세 실근을 다 모르기는 하지만 근이 홀수계잖아. 원래 우리가 켤레수로 나오면 두 개끼리 짝이 지어지는 거잖아, 계속. 그럼 두 개를 짝 지었다. 켤레 무리수가 나와서 두 개를 짝 지었다 하면 무조건 하나의 단독수, 유리수가 나올 거고. 만약에 아니라면 셋 다 단독으로 유리수로 나오게 되겠구나.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유리수군이 최소한 하나는 무조건 보장이잖아. 3차식에서. 그러니까 한 번은 무조건 조리제법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럼 누구로 할 거냐? 모르는 숫자 A라는 게 나왔잖아. 그럼 이때 얘를 없앨 수 있는 숫자를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얼마 대입해서 확인할 거야? 1 대입해서 확인하면 되겠지.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나오면 얼마 대입해서 확인할 거야? 2분의 1 대입해서 확인하면 되잖아. 없앨 수 있는 애로. 그러면 요 숫자를 벗어나는 형태들도 대입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들은 그렇게 정해지지 않은 요 미정계수들을 없앨 수 있는 수단들을 대입해서 조리제법이 될 거야, 되지 않을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근각에서 관계에 대한 문제 나와 있죠? 이건 여러분들 해도 되겠지? 좋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필수 유형 10번을 보면은 3개의 숫자를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이다 하면 그 3차 방정식 만들어 보라는 얘기잖아. 맞지? 요거는 한번 고민해봐. 요거는 고민하고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 아시겠죠? 한번 머리 쓰면서 풀어봐. 자,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고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 풀이법 얘기하고 극각에서 관계까지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만 얘기를 한 거야. 이거 가지고 문제 풀 건데 아마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들 느낄 거야. 어떤 문제는 되게 쉽게 풀릴 거고 어떤 문제는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거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문제만 나오잖아? 계속 꾸준하게 읽어봐. 어떻게든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봐. 그리고 딱 봤는데 그냥 쉽게 풀리잖아? 그러면 쉽게 풀리니까 빠르게 푸는 거 연습하자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 정리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확인되셨죠? 자, 오늘 얘기한 것에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말 좀! 확실해? 가자 그럼.